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진천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뵙게 됩니다. 지금 뭐 저녁 식사나 뭐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조금 일찍 들어와서 밥 먹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천규역은 동력 이야기. 오늘은 이제 국제열차 해가지고 제가 중국 단동에서 평양에서 단동 한 세 차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기차 타고 뭐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찍느라고 사실 이 사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간단히 있는 곳하고 그리고 이제 평양의 또 일상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평양이 주로 이제 관광지가 될 텐데요. 평양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이 방에도 여러 계실 텐데요. 또 새롭게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어제부터 좀 갈무리해서 좀 사진을 새롭게 좀 보여드릴 것들도 좀 있고 합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동 평양 단동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좀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2017년 10월 6일 날 첫 기차를 타고 이 기차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단동 평양 단동은 국제 열차로 매일 왕복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선희 소장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서울, 목포, 부산 섬입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뭐, 실질적으로도 섬이죠. 바다만 없다 뿐이지, 휴전선, DMZ에. 뭐, 바다만 아니다 뿐이지, 사실 오고 갈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섬 아닌 섬에 70여 년 갇혀 살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찌됐든 이게 연결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산, 목포에서, 서울역에서 바로, 임진각, 도라산을 넘어서, 개성해서 뭐, 유럽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철도로 연결이 돼 있는데 70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이 못 가고 앉아있는 아주 답답한 형국을 오늘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좀 보자 해서 한번 열차 모습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이제 여기 길게 있는데요. 다음 장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뭐 국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국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9월 9일 아시는 대로 이제 북쪽도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남쪽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8월 15일 48년 그리고 북은 뭐 정서희 소장님이 저지난주에 이제 자세히 하셨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나온 국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요. 중앙에 별이 있고 이제 댐, 백두산 천지, 이 옆에 이제 그 나달, 이 곡식, 발전소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국장. 근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북쪽에 조선의 북한의 주요한 문서의 가운데는 이 국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문서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북측의 저작권 사무국과 통일 TV를 하기 위해서 한 이 주요 서류를 보면 다 국장이 가운데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차에도 이렇게 국장이 찍혀 있는 것을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국장이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장이 이게 이제 2017년 바로 그 처음 10월 6일 날 들어가는 장면이 이번 출발점에서는 거의 2017년 것입니다. 거의 3년 하고도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전인데요. 3년 전 가을. 이때는 사실 이 정영일 선생 아까 말씀했지만 국제 열차가 전부가 침대차입니다.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의 국제 열차는 침대 칸으로 되어 있어서 요 지금 사이에 조그만 이제 간이 의자 접었다 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왕복을 할 수 없고 조금 모를 서서 돌아가야 될 이 자리입니다. 이 침대 칸이 가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 50, 한 50c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요렇게 앉아서 이제 북쪽 분들입니다. 북쪽 분이 이제 소위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평양을 가는 이 기차 안에 저 뒤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있고 다음 장 네 맞습니다. 다음 장도 뭐 이렇게
예, 그냥 턱을 베고 앉아 조그만 이제 그 간이 탁자 이 테이블이 있죠. 이제 뭐 물도 넣고 컵라면도 먹고 뭐 굉장히 아주 잘 표시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다음 장 보면 이제 창밖을 보면서 이 기차 안에서 2017년 10월 6일 그러니까 가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 모습하고 2018년, 2019년 가을 모두 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가을도 거의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신의주를 넘어가면서 바로 이 앞쪽에 보면 그냥 벼가 그대로 있고 누런 황금 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볕가리를 쌓아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탈곡을 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추수가 진행 중인 2017년 가을 10월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 보면 이게 보면 이제 그 소 달구지도 있고 있긴 한데 주로 이제 트락터로 해서 이렇게 트랙터에 이렇게 논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저 볕가리를 씻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트락토로 이제 저들 북쪽 분들만 트락토라고 하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기술로 김일성 주석 당시 이제 자체 개발을 했다고 그러죠. 이분들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호재 박사가 이제 전문인데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 트랙터를 소련에서 당시 러시아 소련에서 전쟁 뒤에 50년도 초반에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거꾸로 모두 분해를 해서 다시 그걸 만들어서 다시 짜 맞추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모든 기계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도면도 주고 진짜 어느 나라가 기술을 주고 어느 나라가 자기네 이런 걸 주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중석 당시부터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환인데 이 시범을 하는데 트랙도로 이제 처음 이제 만들었다고 막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당시 주석까지 와서 참석하는 이제 그 대단한 행사를 1950년대 중반에 하는데 얼마나 이제 그 엔지니어들 공장 만드는 분들이 설레고 했겠습니까? 딱 이제 가려고 시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더란 말이죠. 뒤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 엔지니어들, 공장 노동자들을 등을 두드려주면서 동무들 됐습니다. 뒤로 가면 앞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노동자들이 상당히 보호받고 얼마 안 가서 막바로 앞으로 가는 것으로 또 개발했다는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죠. 이 트락토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예, 아주 가깝게 철로 바로 이 철길 바로 바로 이 옆입니다. 이게 저는 어쨌든 이 망원 렌즈로 해서 조금 당기긴 했지만 아주 가깝게 좀 소리 치면 자 보세요 하면 아주 소리가 들릴 정도의 이 논에서 사람이 이렇게 낫으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장이 네. 예, 저는 이 모습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많이도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사진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어마무시하게 그 관공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조원정 목사님은 뭐 저보다 더 조금 윗세대로 이렇게 더 많이 더 받으셨겠지만 저도 소위 이 59년도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에서는 이런 낮에 어떻게 일하는 시간에 노동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뼈 빠지게 농사만 짓고, 이 밤에 그냥 별 보고 들어가서 또 피죽 한 그릇 먹고, 또 막 그냥, 응?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사상 교육받고, 졸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뭐 꾸벅꾸벅 졸면 뒤에서 막 멍둥이로 맞아가면서 사상 교육받고 또 새벽에 또 뭐 새벽별 보기 운동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노동, 응? 농토 아니면 공장 노동자로서 노동을 계속해서 피죽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저는 배운 세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낮에 이런 버스도 다니고 낮에 농사 이따 보시면 나오는데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 농번기에 뭐 농사도 짓고 뭐 그렇지 않을 땐 뭐 다른 볼일도 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상 그게 비정상으로만 알고 있죠. 우리는 북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정상 국가로 와라 뭐 정상적으로 뭐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심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너무나 우리가 몰랐었고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어느 그 기관 어느 단체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지난 시기 배워왔는데요. 지금의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TV라는 것을 좀 해서 아주 우리 시민 대중이 전 국민이란 말도 이제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일제 때, 일본 강점기 때 그 황국 신민의 줄임말로 국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북에서는 그것을 일찍이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민. 우리도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북에서 먼저 쓰니까 우리는 또 못 쓰는 거죠. 지난 시기에. 지금도 인민이라고 쓰면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북에서 저거 저 종북 친북 인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민이라는 말을 사실 못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저는 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좀 아주 낯설어하고 이상해하고 국민, 한국 신민을 떠받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서민 대중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또 서민하고 대중도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소위 일부 특정 세력들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국민만 이게 일본의 한국 시민만 떠받들고 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시민 대중이라고 사실 민중이거든요. 민중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는 시민 대중이라는 말을 이 통일 TV에서는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을 대통령부터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운동도 좀 버릴 참입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시민 대중, 서민 대중, 민중이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인민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민 대중 이런 저로서도 사실 좀 타협을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시민 대중 우리 일반 시민 대중들도 북쪽에 이렇게 낮에 볼일 보러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이 시골에 황해 평안북도 어느 지역일 겁니다. 이 시골에 낮 시간에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니더라 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예, 저는 이거 책에도 아주 크게 펼친 사진으로 썼습니다. 거의 두 페이지를 펼쳐서 쫙 시원스럽게 썼는데, 예, 이 어느 지역을 가는데, 여기다가 평안북도, 평안남도 가기 전에, 평안북도 어디 좀 아주 그 평야는 아니고 저 뒤에 벌써 산이 보이고, 송전탑도 보이는데요. 큰 평야는 아니었지만, 누런 그 황금 벌판에 이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소위 봉사활동, 이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봤는데 제가 또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냉엄한 현실입니다. 제가 어디 그 댓글을 봤는데요. 네, 그분들이 할 때 저거 봐라 저거 북한 놈들 제 표현 좀 거칠어도 죄송합니다. 북한 놈들만이야 저 어린 애들까지 다 노력 동원시켜가지고 저 애들 어린 애들을 갖다가 저렇게 농촌 그 일손 돕기랍시고 저 노동력 착취하고 있다고 이런 그 아주 자기만의 이 갇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번기 봄에 모를 심거나 가을에 추수할 때는 말이죠. 이 도시에 있는 분들, 도시에 있는 소위 당 간부, 당원들, 이런 일반 사무직들, 제가 바로 이제 그 담당을 하는 해외동포원어위원회, 해동, 이 담당 직원들도 봄에나 가을에 이런 그 가을 거지 때 일손이, 가을 거지 할 때는 한 철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민족은 뭐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에도 전부 이제 그 협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내논 내반만 하지 않고, 그때 뭐 소장농이 주로였겠지만, 하여간 모두 동시에 이렇게 남의 논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일손 돕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북쪽은 그 인구가 우리 남쪽의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철에는 동시에 모내기를 하고 또 동시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기관들 평양에 있는, 예를 들면 해외동포원어위원회는 어디 황해남도 어디 무슨 무슨 리가 자기 담당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거의 이 당번들 한 명 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전화 받거나 뭐 급한 일을 처리하거나 소위 이 당번 직원들만 내놓고 누구도 예외 없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 농촌으로 이 봉사 활동이 아니라 저 모내기 전투에 투입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분들은 이제 전투라는 이제 아주 좀 그런 우리와 좀 다른 용어, 적극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모내기 전투, 추수 전투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그 나달 생산 이제 하나라도 더 연결을 해서 하는데, 이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대학 학생들은 이것이 이제 그 현장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선생님, 저렇게 강제라기보다도 바쁜데, 이런 일손을 돕기 차원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어려움도 알고, 이런 농부들의 이 나달하는 이것도 알고 해서 체험 학습의 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도 우리 공화국에서 나갑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죠. 뭐 상식적으로. 네. 이렇게 노동력 착취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농촌 농부들의 이 곡식에 이 얻는 귀함을 아이들에게 체험적으로 알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저는 아주 그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크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네, 이것도 어느 이제 산 쪽을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돌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10월인데도 아직 뭐 완전히 낙엽철은 아니지만 사실 민둥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에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산림녹화 대단히 이제 종묘장도 양묘장도 많이 짓고, 올해도 뭐 아마 1억 그루를 심었다고 그러죠. 얘기 들어보니까 올 봄에도 식목절에.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정선희 주간도 같은 또래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봄에 소나무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또 식목일 때 그 민둥산에 가서 나무 심고 또 물 주기도 하고 가뭄 나면, 이 사실 그런 행사를 해서 지금 한 40여 년, 거의 뭐 4, 50년 지나니까 이제 이 산림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남쪽 대한민국이.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 시기는 사실 뭐 고난의 행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산림 녹화, 우리 저희 어렸을 때 대단히 이제 산림 녹화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산들은 이렇지만은 이 북에서도 이제 그 국립공원, 예를 들면 이제 백두산, 뭐 금강산, 칠보산, 묘향산, 구월산 등 이런 이제 국립공원은 이 지역은 딱 정해놓고 돌멩이 하나 풀 한 푸기 가져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자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금강산 지난 시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북에 상당히 아주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자연 보호, 이런 역사, 이런 유적, 이런 산림을 보호했다. 이런 국립공원, 우리 민족의 재부다 이런 표현을 하죠. 민족의 재산이다. 이것은 뭐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금강산에 그렇게 금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산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난 시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지도자들한테 최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정말 금강산에 금을 좀 팔아서 우리 인민들 이 배고픔을 좀 일부라도 좀 이렇게 좀 해방을 시켜 주십시다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단호히 우리가 굶주리는 것은 지금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지켜서 물려주어야 할 우리 이 민족의 재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의 괴로움으로 이것을 허투를 수는 없습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적단체, 북이 전부 이적단체 아닙니까? 이적단체 수개하고 회담하는 건 괜찮은지 어찌됐든 말이 안 되는 이런 국가보안법 아직도 이 한 발자국도 지난 시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촛불 형국으로 한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그리고 180석이라는 이 개헌만 빼놓고 모두 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말이죠. 이따가 이 서울시장 이런 부산시장 이렇게 되니까 어마뜨걸 하면서 뭐 사죄를 하느니 무슨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초선들 나와가지고 어쩌느니 초선들 그렇게 하는 분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내 정치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뭐 여러분들 더 하시겠지만은 하여간 뭐 이런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그것이 좀 저기 하다 보면 7조만이라도 7조만이라도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건 다 합의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멍청하다는 표현 참 죄송한데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이번에는 아예 페이지까지도 되는 건데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 그래서 사실 올해도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못 한다면 정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저 국회, 이 180석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아니 뭐 저 국힘당이니 뭐 저런 사람들은 뭐 치지도 않겠지만 180석이라고 지어진 이 사람들은 아마 역사적으로 후대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개혁적인 일들을 하여간 뭐 그나마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보면서 제가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거의 뭐 점심 무렵인지 뭐 이렇게 낮에 사람들 뭐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 멀리 보이는 게 농촌 주택입니다. 농촌 주택. 그리고 뭐 일부 벼도 남아 있네요. 집 앞에. 그럼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소위 한가롭게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북쪽의 이 시골 물론 뭐 철길 주변이긴 하지만 아주 시골에 우리로 치면 이제 리 단위 이 정도의 이 마을 모습입니다. 물론 뭐 도시도 지나고 아주 시골도 지나고 합니다. 깡촌도 지나고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리고 청천강도 지나고 이제 황해북도 이렇게 해서 평양직할수록 이제 들어서는 요 과정 신의주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230km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죠.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습을 보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은 좀 작아가지고 할 텐데 바로 이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이 길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 여성분은 자전거도 세워두고 이렇게 또 어느 분, 예, 맞습니다. 그분 맞은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저 오른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남녀가 오면서 뭐 자전거도 끌고 오고 이렇게 오면서 하는 이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이 코스모스 분홍색, 흰색 이 코스모스 피어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기 이제 또 여기에서 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 코스모스를 보고 이제 그 대면 강연할 때는 이게 스크린에 아주 그 교실의 칠판 내 저 2배 정도 되는 크기 그래서 그 영화는 아니지만 아주 그런 정도의 16mm 영상으로 돌려보는 그 화면에서 해서 하면 상당히 더 느낌도 좋고 한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 손바닥만한 걸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모습이 제대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기 아마 이제 벌써 한 3년 돼가네요. 2018년 이맘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스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갔었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뭐 몇 군데 가고 했는데 울산의 어느 지역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학생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녀보아서 이렇게 접한 학생들을 보고는 기대를 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았구나. 북에 대해 제대로